안녕하세요. 동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짜 북한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 네 번째 순서로 북한 뉴스가 조작되고 왜곡되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지금 차고 넘치는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떠 있는 뉴스를 하나 클릭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기사는 상품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기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기사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이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상업행위입니다. 장사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사회적 기능,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 시장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위시한 북한 정부의 강경 정책, 그리고 벼랑끝 협상 전술, 그리고 북한 정부의 어떤 희소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북한 관련 뉴스는 이미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상품으로 충분히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뉴스나 정보가 상품이 된다, 즉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TVN이라는 채널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현빈이 나오는 북한 장교와 한국 재벌 상속녀의 당을 주제로 한 이런 드라마인데요. 그러니까 시청률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그 시청률을 1위를 만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중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 드라마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신뢰를 또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관련 동영상들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들이요. 그 뭐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관광객이 그냥 평양 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떤 군인이 뭐 간이매대에 앉아서 이제 나만의 뭐 떡볶이 같은 거 먹는 거, 그런 거 찍은 영상이 지금 현재 조회수가 1,700만 뷰가 넘어요. 그리고 오청성 씨가요, 그 판문점을 통해서 총격을 맞으면서 막 오는 그 영상 지금 1,900만 뷰가 넘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뿐만 아니고 이제 탈북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뭐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한 10명 정도 되고요. 뭐 10만, 5만 뭐 이런 유튜버들은, 탈북 유튜버들은 수두룩하고 수십 명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저만 빼고 말이죠. 저도 좀 이참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뭐 신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대중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써도 북한 관련 뉴스는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북한 뉴스를 소비하려는 대중들의 요구, 즉 소비자들의 수요는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아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요가 어떤 수요나, 이게 문제입니다. 자, 대중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개성공단 아니면 근로자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 잠재된 경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뭐 평양의 아파트 구매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이건 궁정적인 수요가 아닙니다. 대중이 그 수요는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서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고, 뭐 심지어 사람도 잡아먹고, 아내자들은 전부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은 무슨 희망이 없어서 그냥 다 마약에 쩔어 살고, 그래서 주민들은 뭐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서 이제 곧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세고, 뭐 근데 뭐 통치 집단은 뭐 그들이 어려움이 아랑곳하지 않고 맨날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고, 뭐 김정은 뭐 그런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포악하고, 뭐 주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 대중의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수요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런 수요라는 겁니다. 자, 수요는 높아요. 근데 살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대중의 수요고, 팔 것이 결국은 북한 관련 뉴스예요. 근데 북한 관련 뉴스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럼 뭡니까? 결국 짝퉁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짝퉁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해. 진짜보다 더 좋아해. 그리고 또 짝퉁인지 알면 다 사줘. 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노다지 장사죠. 이런 장사는. 이게 바로 북한 가짜뉴스 장사예요. 진짜나 가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면 더 좋고 가짜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를 알고 사고 싶은 겁니다. 이번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니까 그냥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냥. 다시 나타나도 언젠가 다시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뭐 김정일 위원장도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한 10번 죽었다 살았다 해야 될 겁니다. 북한 뉴스가 왜 가짜가 많이 생기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뭐 이게 단지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예를 실례를 들어서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영국에 왔는데요.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그 후라 그때부터 이제 세계 미디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룰 때입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언론에 나올 수 있는 탈북자들 몇 명 안 되니까 뭐 BBC, 뭐 더 타임즈, 뭐 가디언 뭐 이런 데서 이제 저에게 자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 처음엔 뭣도 모르고 이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그 정작 방송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직업이 의사였지,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 뭐 별 고생도 안 해봤지, 뭐 좀 나 같은 이야기 나가봐야 뭐 상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언론에 열심히 나간 북한 탈북자분들은 어떤 분들일 거라는 걸 다들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분들 뭐 비난하거나 뭐 질투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뭐 오래전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뭐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탈북자분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별로 다뤄주지도 않아요. 왜? 상품성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진보 성향 탈북자들이 뭐 남북 평화 통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합시다. 뭐 이런 소리 백날 천날 해봐야 들어준 사람도 없어요. 뭐 실어준 언론사도 없고, 뭐 설사 언론에서 실어줘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유튜브 환경은 어떤가요? 이만가, 뭐, 모란봉 쿨러, 뭐, 캐도남마, 뭐, 무수의 종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뭐, 방송 3사, 각종 라디오 채널, 어? 뭐 그런 걸 통해서 돈벌이 하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신 유튜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명드린 것처럼 30만 구독자를 가진 보수 성향의 탈북자들 10명 정도 돼요. 우리 탈북자 중에. 뭐 30만, 뭐 그냥 간단한 숫자입니까? 구독자 30만. 뭐 10만, 5만 뭐 이런 건 뭐 싸고 널렸고요. 반면 난 진보 성향의 탈북자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튜브는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독자 10,000명, 아이고 10,000명 고사하고 2,000명 아니면 1,000명도 안 돼요. 난 진보 성향의 탈북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탈북자 사회에서는 완전 이단자 취급당하고 융단 폭격이 막 들어올 판인데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30명 되는 그 보수 성향 탈북자들 유튜버들 방송하는데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오. 가관이에요, 그냥. 맨날 북한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 그러고 특종이라 그러고 김정일 위원장 뭐 하루가 멀다하게 말 안 듣는 간부들 데려다 뭐 기관총을 쏘고 뭐 고사포로 쏴 죽이고 구절에서 막 쏴 죽이고 몇백 명씩 그냥 막 죽이고 몇 달에 한 번은 김정은 뭐 암살단이 막 암살에 실패해서 뭐 정치범 수용체 다 끌려가고 김정은 다 죽어서 지금 뭐 후계구도 놓고 뭐 싸움 나서 지금 뭐 내일 당장 망한다 뭐 완전 소설 쓰고 있는데 이런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몇십만이 다 넘어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웃기는 일이죠. 근데 수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뭐 이런 상황은 마치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자기들 삶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재벌가들의 삶을 주제로 한 뭐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스토리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계속 드라마가 흥하는 거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마가 북한 뉴스고 드라마 제작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사나 보수 성향의 탈북자들이고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는 뭐 북한의 재벌이죠. 뭐 북한 재벌 누구겠습니까? 드라마 제작자들은 뭐 대중의 수요에 따라서 주인공을 살렸다 주겠다도 하고 뭐 마음대로 조정하고 재벌이 포악하면 포악할수록 간악하면 간악할수록
그리고 그 지배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운명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드라마는 더 잘 팔립니다. 수요가 더 많아져요. 드라마 제작자들은 뭐 돈 그만큼 더 많이 벌고 아마 이번에 김정은 가짜 사망설로에서 대중의 북한과 관련된 수요는 점점 더 높아졌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자, 북한 가짜 뉴스가 왜 끊이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이 방송하면 뭐 보수 성향의 탈북자들과 소위 애국 시민들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공격하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할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당신들이 돈주머니 불려주겠다고 온 대한민국이 아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놀아나도록 가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다음 방송은 예정대로 제가 김정은 사망설이 왜 가짜인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